시행착오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나 아이나 온 정신이 어디가 있냐? 전교석차하고 교과 등급에만 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그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너 몇 점이냐? 몇 등이냐? 이것만 생각했지 현상 2에서 보는 것처럼요. 부모님들이 중학교 때 아이의 수행평가라든가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신경 쓰는 게 적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너 리더십을 키워라. 3월에 임원 선출을 하는데 너도 한번 나가봐라. 아니면 봉사활동 학교 청소만 몇 날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봉사활동도 해봐라 라고 전반적인 관리 안 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고1이 끝날 때 어떤 상태가 돼버리냐면요. 학생부 기재 12항목 자체가 엉망이 된 채 1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학생부 기재가 왜 엉망이 되느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누가 기재하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이요. 지금 어머니 이름 적어놓고 가세요. 그 학교 선생님은 교육감 표창 줘야 되겠어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타입을 지금 보시죠. 기말고사가 수요일 날 끝났는데요. 야, 너 모레까지 12항목 다 적어와. 아이가 적습니다. 이틀 안에 12항목 만자 정도를 아이가 적어야 됩니다. 학생부 작성 실태가 이러는데 그럼 아이들이 이걸 아느냐? 학생부를 애들이 작성을 해봤을까요? 안 해본 것뿐만 아니라 지네가 중학교 때 3년 내내 했던 거 지가 전체를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부모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빼놓고 다 읽어보셨어요? 등수만 보시죠. 아이들은 본인 학생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해 본 적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이거에 대한 작성 지침을 아이들한테 설명해 준 적도 없는데 이틀 또는 한 달 안에 이거를 적어갖고 내야 되는 게 현재 우리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적은 거를 제가 가지고 오라 그래서 검사를 해봤어요. 이 학생도 서울 경기권으로 대학교를 간 학생인데 이 고3애가 저한테 선생님 이렇게 내면 되죠? 라고 가지고 온 겁니다. 지가 썼어요. 과학 실험하는 거를 좋아해서 물리 자율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잘못했다 그랬죠. 왜 좋아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구체성이 떨어지죠. 이전부터 마트에 있는 정보기에선 경보기의 원리를 알고 싶어. 제가 그랬죠. 너 이게 말이 된다고 보냐? 마트에 있는 적외선 경보기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궁금할까요? 어머니 궁금하세요? 입학사정관이 보고 야, 얘 장난하는구나. 바로 돼버리죠. 그 다음에 그 활동 노력으로, 과학 활동 노력입니다. 적외선 경보기 키트를 구매해서 실험을 했대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만들어진 완제품을 뜯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활동 노력이 아니죠. 망친 거죠. 실험을 직접 주도하여 구체적인 주도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실험을 통해 현상을 직접 결과 없고요. 느낀 점이 단 한 줄이에요. 과학 지식을 쌓을 수 있었대요. 자, 요거 입학사정관이 제가 얘 거를 보면요. 생활기록부를 보면요. 하나만한 소리예요. 이게 지금 서울 경기권의 수시 모집 그나마 합격한 아이의 생활기록부 초안입니다. 이게 현재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의 생활기록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1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그러면 고2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는 생활기록부가 이미 끝장나버렸다는 거를 아이가 감지하기 시작을 하고요. 아, 나는 생기부가 안 되니까 내신에만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 1년이 망쳐버렸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학원 과에 막 이런 교과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애가 고3 때 고등학교 2년 6개월간의 학생부를 출력하고 지 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멘붕에 빠지죠. 이건 사람의 게 아니구나. 수시 모집은 안 돼. 나는 정시 수능으로 갈 거야 라고 하고 수능을 봤더니 점수가 안 나옵니다. 수시도 안 돼. 정시 수능을 봤는데 자기 생각보다 7점이 다 전 과목이 떨어져 나와. 그럼 이제 뭘 선택하죠? 재수요. 예.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 꿈보다 낮은 과를 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리면 부모님들이 절망에 빠지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학생을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고1 들어가서 교과 평균 자체가 1.6등급이 나왔네요. 잘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그런데 2학년 때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3학년 때 2.6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곳에서는요. 성적이 하락 추세냐 상승 추세냐에 따라서 다시 보정값이 대학마다 다르게 들어갑니다. 이 성적표를 학교에다가 만약에 내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일반적인 상담 상황이요. 내신 1등급 때는 현재 스카이 쓰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2등급 때가 찍히는 순간에 일선 현장에서는요. 전대, 3등급 조대, 4등급 호대, 5등급 동신대, 5등급 이하 광주대 딱 당첨. 너 여기 무조건 찍고 들어가. 라고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관리했냐면요. 1학년 때부터 진로 희망 자체를 3년간 동일하게 이 여학생은 법조인으로 딱 찍어두고 희망 사유부터 적어낼 때까지 철저하게 상담을 거쳤죠. 그 다음에 수상 실적은 학교 생활할 때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고 봉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아마 느낄걸요? 지금 여기 고등학생들 있지? 근데 너희 지금 내가 안 봐도 아는데 제일 많은 봉사 시간이 학교 청소, 학교 급식이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학생은 학교 외부, 내부를 넘나들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특성 종합의견.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임선생님이 써주시기는 하는 항목인데 담임선생님이 써준다가 아니라 담임선생님이 주로 입력을 해주시죠. 써가는 거는 아이들이 초안을 잡아서 갑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도 이 학생은 키워드를 잡고 내가 강점, 그 다음에 얼마나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를 쭉 써서 3년간 굉장히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학생부를 탄탄하게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이제 자소서를 쓰는데 자소서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어머님?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자소설인데 이제 이때 동화 작가, 극 작가가 돼서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부모님들은 보통은 저한테 어떤 분이 상담 전화가 오셔가지고 원서 모집 2주 전에 전화하셔가지고요. 자소서 한번 봐달래요. 2주 전에. 그래서 아니 2주 전에 가지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거 일주일이면 쓰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이 학생하고 저랑 주고받은 파일입니다. 수정하고 또 주고받고 또 주고받고 또 주고받고 2달이 걸립니다. 자소서 쓰는데요. 딱 문항이 4개거든요. 문항 3개는 전국 대학 공통이고요. 1개는 대학별로 문항이 다른데 요즘은 거의 일치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4개 항목이고요. 분석하고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이걸 토대로 면접 연습을 주고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보셨죠? 관리를 고1 때부터 어떤 루트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아까 한겨울에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원숭이가 되거나 아니면 대학 등록금까지 싹 벌어버리고 남들이 봤을 때는 등급이 낮아 보이는데도 자기 꿈을 펼쳐서 정말 이뤄가고 있는 이런 학생들. 극과 극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누구의 선택이냐? 누구의 결정이냐? 여기 오신 부모님과 학생들이 이뤄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5가지 정도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교육 전문가나 설계자가 아니다라고 겸손해지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식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겸손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 모이신 것처럼 교육 콘서트든 전문가들이든 아무나 찾아다니면서 계속 꾸준히 상담받으시는 거. 많이 돌아다니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까지, 서울까지, 대전까지 계속 꾸준히 들어보셔서 정보를 파악하시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 다음 2번째가 어떤 거냐면 어머님들하고 세대가 또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이가 성적표 가지고 오거나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오면 어머님들이 보는 첫 번째는 이거죠. 점수 등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기록부를 펼쳐놓고 지필 점수가 몇 개, 몇 점, 수행평가가 이번에 몇 개 했었는데 어떤 수행평가를 어떻게 했고 어떤 수행평가는 왜 낮고 이것까지 관리를 다 해주시라는 거예요. 어머님들 아마 학원 찾아다니시거나 아이 뭐 상담받으러 다니실 때 이러실걸요? 얘 수학책 뭐 끝내줍니까? 심화과정 합니까? 선수 합니까? 영어책은 어떤 거 하십니까? 이것만 하실 거예요. 수행평가 기간에 아이 한번 제대로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할 수 있게 그것도 봐주실 수 있습니까가 제일 점수가 큰 부분이잖아요. 그것까지 물어보는 지혜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한 학기가 끝나면 학교 생활기록부가 나오는데요. 출력을 항상 하세요. 한 학기가 끝나면.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너 한 학기 끝났으니까 학교에 가서 종이로 출력을 해가지고 와. 라고 얘기를 해요. 종이 출력본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랑 아이랑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왜 이렇게 기재가 됐을까? 학교에서 이걸 못했어?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를 해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평상시에 이걸 읽지도 않은 애가 이제 앉아서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완할 부분, 내가 이거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전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과와 비교과. 영어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얘는 임원을 못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교과는 잘해요. 그런데 친구가 없어요. 조별 수행 과제에서 이게 또 안 돼요. 현재 교육부에서 추구하는 거는요. 정책이 어떠냐면 OECD 국가들이 전체가 모여서 미래의 인재상을 협의를 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라고 설계된 부분이 바로 현재 우리 교육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필에서 주관식 서술형, 수행평가 비율 이게 다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이렇게 정책이 결정된 게 아니라 OECD 국가들끼리 협의해서 미래의 제일 좋은 인재상을 설계해 놓은 게 바로 우리 교육부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내 자식이 정말 미래의 인재가 된다라고 하시면 전반적으로 넓게 펼쳐놓고 아이를 교육시키는 어렸을 때부터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방학, 여름방학이 3주라 짧은데 뭘 해야 될까요? 3주 동안에요. 본인이 2학기 때 배울 교과목 단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보고서 형태나 파워포인트의 발표 형태로 이미 했던 학교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을 가르치니까.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행학습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본인의 학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간에는 2학기 때 보고서로 제출할 과목 선별하고 그 다음에 PPT로 발표할 과목 미리 선별해서 3주 안에 시간을 갖고 완성도 높게 미리미리 작성하는 지혜를 가져야 될 거고요. 또 교과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2학기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3주간 알차게 보내는 방법,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교과 공부는 꾸준히 하되 비교과를 공부해서 비교과를 미리 준비해서 본인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교육, 학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